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상임위 회의가 지연되어 회의가 늦어졌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16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5월 민주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본회의 개의에 앞서 5월 영령에 대한 묵념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 함께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영령에 대하여 묵념. 다음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나붙여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7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다은 의원, 심창욱 의원, 최은지 의원, 강수은 의원, 이명록 의원 나오셔서 순서대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오늘 광주광역시의원 정다은, 심창우, 최은지, 이명노, 강수은 5명은 응답하라 1980이라는 주제로 2023년에 광주 5.18에 대해 릴레이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5명에게 5.18은 소중한 정신적 유산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허물어져가는 5월 정신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었고 누군가는 평생을 바치며 그렇게 모두 함께 지켜가고자 했던 5.18이 오늘날은 공격과 외면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5.18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다시 추앙받는 5월을 간절히 바라며 저희 5명은 이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1980년 5월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5.18은 도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5.18은 이미 상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사자들께서 의도하지 않으셔도 5.18은 상속되었습니다. 광주의 시민들은 원한 적 없었지만 광주에서 나고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5.18을 상속받았습니다. 광주 사람들은 지난 43년간 광주라는 이유로 공격받고 차별받았습니다. 이에도 광주의 일반 시민이 5.18의 당사자가 아닙니까? 5.18에 대해 말하면 누군가는 늘 말합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당사자가 아니면 조용히 해라. 서운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5.18은 개인이나 특정 조직의 것이 아닙니다. 광주의 홍과 얼에 관한 문제이고 대한민국을 바꿨으며 세계가 기억하는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서울에 사는 홍길동도 저 멀리 미국에 사는 마이클도 5.18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제일 잘 알아.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어. 우리만 할 거야. 이런 말들은 5.18을 더없이 초라한 존재로 만듭니다. 오늘날 전국으로 세계로 확장되지 못한 5.18, 우리는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5.18의 5대 원칙 어디까지 왔습니까? 5.18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해야 한다.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공법단체뿐입니까? 80년 5월 민주대성회에 참여했던 수많은 광주 시민들, 5.18 이후 역사를 은폐하려 했던 권력자들을 상대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쓰러져간 수많은 열사들, 그들의 명예와 피해도 언젠가는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두환 사망 이후 처벌할 대상이, 상징적 대상이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전환할 필요 없습니까? 주먹밥과 헌혈로 상징되는 5월 정신으로 한국과 타국에서 벌어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감싸 안고 보호하는 역사의 어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5.18 진상규명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는 아직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총으로 쏘라고 시킨 사람이 누군지, 어디에서 민간인 집단 학살이 있었는지, 대체 누가 사망하고 누가 행방불명되었는지, 이런 단순한 사실조차도 규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광주시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였습니까? 국가가 설치한 진상조사위는 단 21개의 과제만을 직권조사합니다. 목록에 오르지 못한 과제는 조사계 가지고 계십니까? 시간이 흐르면 목격자는 죽고 증거는 사라집니다. 훗날에 진상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진조위가 활동을 마치면 그 이후에 진상조사는 누구의 몫입니까? 행정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5.18의 역사에 사과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유로 진상규명을 40년 이상 미뤘습니다. 금전배상과 기념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의 주인공인 5.18 당사자를 그저 지원받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스템은 없고 돈만 쥐어줬습니다. 도대체 5.18의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부는 재정 지원에 그쳤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찾았습니다. 그런 장면을 지켜보며 광주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기계적으로 관련 단체에 전달해주는 전달책, 그것이 시의 역할입니까?
오늘날 관련 단체에 휘둘리며 민원 처리 전담 부서로 전락해버린 5.18 선양과의 현실은 누구를 탓해야 합니까? 지금부터는 마을 묘역과 5.18 기념재단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창훈 의원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 망월동 현 주소로는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로 285번지. 이곳은 광주 정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의 공식 명칭은 광주 시립묘지 3묘원이며 일반적으로는 5.18 구묘지라 불립니다. 이곳을 관리하는 행정부서는 광주시 고령사회정책과 민주인권과 5.18 선양과 3개 부서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구묘역 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2023년 1월경 고령사회정책과가 가진 묘역 현황 자료와 실제 존재하는 묘지의 기수조차 달리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시점에 고령사회정책과가 가진 묘역 현황 자료와 5.18 선양과가 가진 묘역 현황 자료 역시 서로 묘지 기수도 다르고 더군다나 매장자의 표시도 다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지난 겨울 폭설이 쏟아져 제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의 행정은 구묘역의 제설 작업 비용을 누가 분담해야 할지를 정하는 데만 무려 30여일을 경과했습니다.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최소 한 번쯤 둘러봤을 망월묘역, 5월 기념일이거나 기타 큰 행사가 광주에서 있을 때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름만 대도 알만한 인사들이 늘 빼놓지 않고 방문하는 그 구묘역은 도대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저 잔디 관리 잘하고 묘비만 잘 닦는다고 해서 관리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1994년 8월 30일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30년이 된 5.18 기념재단은 주요 기능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위한 추모사업 실시,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발전을 위한 국제, 학술, 교육, 문화, 연구 및 장학사업 실시, 광주 민권, 인권, 평화사업을 한다고 재단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단은 5.18 관련 모든 단체와 행정기관 사이에서 중재 및 허브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기능을 다하기 위해 작년 38억, 올해는 49억 원의 예산도 수립되었으며 현재 근무 인원은 이사장 포함 1처, 1실, 2부, 1소, 1센터로서 정원은 20명에 이르며 관련 사업 또한 30여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재단은 지금껏 5월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는지 그 정신에 기반한 공동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어 5.18 관련 단체 및 행정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력되고 있는지 모든 점에 의문입니다. 또한 재단은 내부적으로는 직원과 임원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단은 2020년도 제1차 이사회의 회력을 보면 직원의 호봉과 급여에 관해 금액이 적다, 적지 않다, 인상률이 틀리다, 아니다, 맞다고 난상 토론하고 심지어 급여 문제는 작년에 이미 끝났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장시간에 걸쳐 갑론을박 토의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다른 자료를 거론하며 유야무야 마무리되며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말 직원 워크숍에서는 사전 공지도 없이 임원의 임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을 기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5.18 기념재단의 비상식적 결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제1차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직접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5.18 40주년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당시는 코로나로 인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엄중한 상황이었고 타 사례를 보더라도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모든 분야에서는 거의 모든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재단은 어느 사업 하나 취소하거나 축소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당시 사업 결과 보고서를 보면 그저 사업 연장을 위한 사업과 단체를 위한 행사를 강행한 것이라는 여론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다시금 성찰해 보시길 바라며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는 활동과 운영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5.18 민주화운동이
광주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길 바라며 지금부터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은지 의원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바로 기록입니다. 기록물을 평가하고 선별하는 것은 기록물의 정체성 확립, 권리보호, 5.18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기록관의 기록물 수집 및 보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시스템은 전무합니다. 타 기록원의 경우 1차 담당자 검토, 2차 수집 자문위원회, 3차 부서 검토 절차를 통해 기록물 수집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5.18 기록관은 별도의 절차 없이 학예연구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기록물을 수집합니다. 체계 없는 기록물 수집 시스템은 2015년 기록물 기증 14건 중 8건의 기증 날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9년 기증 13건, 2020년 기증 24건, 위탁 3건은 기록관리 시스템에 단 한 건도 등록되지 않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수개월째 공석인 기록연구사, 박스째 쌓여있는 수집자료, 그리고 원형 훼손되고 있는 보관 자료들. 기록관은 기록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창고 한 켠에 지난 기억으로 켜켜이 쌓여놓기엔 우리에겐 5.18은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기록관은 2017년 기록관 전산 시스템 유지 보수 및 기능 개선 사업의 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안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하지 않아 감사 시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총 예산 90억인 기록물 통합 DB 구축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ISP 수립 용역 추진 부적정, 기술평가 항목 변경 추진 부적정, 기술평가위원 구성 추진 부적정을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록관은 5.18 세계기록유산 보존 처리 사업을 매년 진행하는데 업체 선정이 의혹투성입니다. 2021년 업체 선정 평가서 상에는 평가 기준에는 없는 배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가 기준에도 없는 점수를 부여해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결과를 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심지어 광주시에 제출한 평가서와 기록관이 보관하고 있는 평가서의 점수가 다릅니다. 기록관은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십시오. 현재 추진 중인 보존시설 증설 사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록관은 2021년 기록관 보존시설 증설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했으나 부실 용역으로 판단해 2022년 2차 용역을 재추진했습니다. 한데 2차 용역 또한 미흡한 부분 투성입니다. 분명 보존시설 증설 타당성 연구 용역임에도 기록관 시설의 망고율 조사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또 용역 결과는 제2보존시설의 최적지를 광주 교도소로 추천했으나 기록관 측은 단 한 차례도 기재부와 협의를 시도하지 않은 채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밀안전지단 D등급인 국군 광주병원을 선택했습니다. 기록관은 제2보존시설 설립이라는 중차대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답정너 용역을 추진하고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5.18의 정의를 기록하는 기록관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타당성을 잃었다는 것, 변명의 여지 없이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의 위상은 누가 정립해야 할까요? 5.18 기록관 스스로가 그 위상에 걸맞은 지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주시와 5.18 유관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기록관에 대한 광주시의 태도를 보여주는 최근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 기록관은 수년간 철거 논란이 일었던 검은비 작품을 기증받았습니다. 검은비 보관 논의 과정에서 기록관은 작품의 크기가 거대해 보관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광주시에 수차례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결국 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실제 검은비는 5조각으로 나눠져 4조각은 수장고에 나머지 1조각은 건물 복도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광주시야말로 기록관을 창고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듯 기록관에 대한 광주시의 태도, 그리고 유관기관의 비협조는 기록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5.18 기록은 전부 흩어져 있는 뼈아픈 사실을 낳았습니다. 기록관의 위상은 이제 어떻게 정립해야 합니까? 기록관 스스로의 혁신, 그리고 광주시와 5.18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부터는 5.18 행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강수은 의원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법단체인 민주화운동 부상자회는 광주광역시에 공문을 보내서 공법단체 이해의 단체가 5.18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관련 단체는 바로 5.18 행사위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5.18 행사위원회가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의 제명을 논의하는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그리고 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5.18 행사위원회에서 탈퇴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2023년 오늘 5월 단체는 갈라지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5월 정신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우리는 더 이상 연대와 공동체의 대동세상을 꽃피우는 것이라고 답변할 수 없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공문을 통해서 43년 동안 주인의 자리를 양보했다. 5.18 행사위원회는 당장 해체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도대체 5.18의 주인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 30년간 5.18 행사를 주관해온 행사위원회에게는 5.18의 이름이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5.18 행사위원회의 편을 들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난 5년간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배정된 예산은 무려 49억 원입니다.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된 행사인 만큼 정말 의미 있는 행사였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미 8년 전 발표된 5.18 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5.18 전야제와 기념식 등 기념 행사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행사 전문성이 떨어져 혼자만의 5.18로 전락하고, 특히 행사의 참신성이 떨어지고 시민 참여 행사가 크게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은 달라졌습니까? 최근 진행된 모니터링단의 총평도 말씀드리겠습니다.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는 전야제를 비롯해서 몇몇 주요하고 굵직한 행사들에서 충분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는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39주년과 40주년 행사 모니터링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매년 행사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돼 조직의 안정성, 체계적 관리 시스템 미비 등은 물론 준비 기간 부족 등의 문제들이 제기됐는데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 재현됐다. 매년 열리는 기념 행사 등이 기성세대에 초점이 맞춰져 획일적이고 기존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세대별 눈높이에 맞는 행사 진행과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정적이며 여전히 식상한 행사로 여겨지는 것은 비단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기념사업을 통해서 광주의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구현하기는 언제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끊임없이 질문하고 함께 토론해서 더 늦기 전에 5.18 기념행사가 변화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5.18 기념행사 누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그동안 시 집행부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너무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 집행부는 기념행사 주체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설정을 위해서 5.18 기념행사와 조화롭게 결합될 수 있는 각 주체 간의 대토론회를 기획하여 기념행사 전체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 시간과 공간의 장을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민간 위탁 방식이 아닌 시나 5.18 기념재단이 직영해서 예산 집행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고 행사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담보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관의 주도적인 운영이 문제가 된다면 5.18 선영과 부서 내에 시민사회와 관련 단체와의 협업을 끌어낼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던 대로 하는 게 안정적이다라는 생각과 관념으로 5.18 행사를 치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5월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5.18 교육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명록 의원님 발언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18) 교육관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명칭의 의미를 담아 생각해보면 5.18을 교육하는 곳, 5.18 관련 교육을 전담하는 곳 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5.18 민주화운동의 이름만 빌린 교육관일 뿐입니다. 강의실, 세미나실, 생활관을 담은 대관용 시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5.18 교육관의 운영 목표를 보면 5월 정신을 구현할 교육 및 실천을 위한 교류 연대 사업, 완벽하고 체계화된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쾌적한 환경 조성, 시설 이용자에 대한 신속 정확한 편의 제공과 안전 대비,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수익 창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5월 정신 교육 및 연대 사업 외엔 그저 숙박업소의 목표로 보이는 것이 본 의원의 착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게다가 수익 창출이 목표라는 건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은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인지 목적어도 없는 목표입니다. 그러니 5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도 없습니다. 역사체험, 오감으로 느끼는 5월, 유공자 트라우마 극복으로 3가지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신청 서식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신청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한 현황은 2022년 10여 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역사체험이라는 이름의 사적지 답사 활동은 기록관과 행사위원회에서도 하는 중복 사업이며 다른 두 사업 역시 내실을 보완해야 합니다. 도대체 5.18 교육관은 무엇을 하고 싶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5.18 교육관에게만 나무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5.18 교육관 예산을 보면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2023년도 기정예산액은 순시비 3억 9천만 원으로 인건비 3억 6천만 원과 나머지 공공요금, 관리비 등 3천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장 포함한 7명의 임직원이 있는 것으로 감안할 때 3억 6천만 원의 인건비는 여분이 없을 것이며 예산상 5.18 교육관의 프로그램이나 운영 목표에 드러난 어떤 교육 연대 사업도 수반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박비라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최근에는 5.18 교육관의 운영 대상자 공모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5.18 부상자회가 최종 심의 결과 부적합으로 운영 대상자를 다시 모집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결정에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2차례 서류 보완을 요구해도 운영 대상자로서 기능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부적격한 자격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모에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단체들이 운영 대상자 공모를 포기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기존의 부상자회가 다시 공모에 접수하는 일까지 교육관은 여전히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지금은 적격 민간단체가 없어 표류하고 있습니다. 공모 중인 지금이 아니면 언제 5.18 교육관과 5.18 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 전에 5.18 교육관이 제대로 운영될 가망은 있습니까? 1980년 온갖 불이익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거리로 광장으로 뛰어나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선배 세대의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안타까운 5.18의 현실을 속절없이 지켜보면서 몸과 마음에 남은 상처와 생활고로 고통받고 계신 5.18 피해자들께 진심을 다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 시민들의 헌신으로 박동을 시작한 5.18의 심장 광주는 세계인들의 가슴에 민주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심장이 생명력을 다한다면 세계로 뻗어갈 5월이 살아 숨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시민들의 대리인인 5명의 의원이 25분간 언급한 일련의 상황들은 현재 5.18이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 비상 상황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살려내야 합니다. 이런 5.18을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훼손되지 않은 숭고한 긍지를 후대에게 물려줍시다. 우리는 모두 1980년 5월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5.18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5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간에는 축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속기록에는 원문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의원입니다. 황룡강 영산강 수질 개선과 유랑 확보를 위해 소천 및 송정분구 하수관거 분류식화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댐과 저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맑은 물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수자원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신산업 유치에 있어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자원 확보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영산강, 황룡강 등 우리 지역의 주요 강 하천의 수질 개선과 유랑 확보를 위한 집중 투자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친수, 하천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수질이 좋아야 합니다. 그동안 광주광역시는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해 환경시설 투자 등 많은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산강의 광주 끝단 수질은 하류인 나주 수질보다 나빠 영산강 수질 악화의 책임은 광주시에 있다라고 하는 대외 인식이 여전합니다. 광주광역시로서는 억울합니다. 광주 하수처리장 총인 시설 설치, 시설 증량, 마을 하수도 사업, 물순환 선도 도시 사업 및 B.5염원 저감 사업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 지속, 그리고 하천 습지 보호 지역 지정 등 기울인 노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산강의 대표적 지류인 황룡강 하류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2020년 마침내 도심 내 하천 습지로서는 유일한 국가습지로 지정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광주 구간 영산강 수질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광주와 나주 경계점인 광산 지점의 BOD 수치는 수질 4급수에 해당되는 6.9를 기록해 영산강 전체 수질 측정 지점 중 최하 수질을 나타냈습니다. 황룡강 수질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장록습지가 국가습지로 지정되었지만 수질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황룡강 장록교 구간에서 어른 팔뚝만한 잉어 수십 마리가 폐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가뭄으로 유량 감소와 함께 오염원 유입이 문제였습니다. 함유식 하수 간거로 인해 강우시 오염원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문제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황룡강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소천분구, 송정분구 함유식 하수 간거를 분류식하는 사업이 시급합니다. 오염원이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맑은 물이 하수처리장이 아닌 황룡강 그리고 영산강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오수 함유식 관거를 분류시켜야 합니다. 황룡강 영산강 함유점 가까이에 광주 대표 측정 지점인 광산 측정 지점이 있기 때문에 영산강 수질 개선에도 매우 직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황룡강 국가 장록습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천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우선 선정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지자체 사업 신청에 따른 환경부 선정 과정에서 황룡강 인전 소천분구 하수관거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는 이점, 황룡강 장록습지 및 영산강 수질 개선 효과와 상시 유량 확보 효과, 광성 측정 구간 수질 개선, 수질 오염 총량제 수질 목표 달성의 긍정적인 효과, 황룡강 장록습지 환경 개선으로 지역 활성화 기대 등의 이점과 효과 등을 보더라도 소천분구 분류식화 사업은 즉각 추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건정성, 재정 확보 방안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수 사업은 하수 요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재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오염 총량 관리제 시행 계획에 따른 1699km 하수 관로 정비 사업 물량이 있습니다. 2조 6천억 규모의 사업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수입 여건으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광주 핫소 사용료 현실화율은 73.45%로 타 광역시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인 게 사실입니다. 시민 체감 물가 등 여건을 고려한 핫소 요금 현실화율 제고, 추가 국비 확보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도 힘써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집행부에 소천분구 분류식화 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 그리고 핫소 요금 현실화율 제고 및 재정 건전성 제고에 적극 힘써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최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수안동, 하남동, 인곡동 지역구 의원 박수기입니다.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2조 원 규모의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자체가 주도권을 갖도록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8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즉 라이즈 사업 시범지역으로 교육부는 대구, 경북, 전남, 전북 등 7개 시도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광주도 이 사업에 신청했지만 안타깝게도 선정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 전국 30개 대학에 5년간 국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 공모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대학 교육 정책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30개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200여 개 지방대학은 시장 경쟁에서 밀려나 생존에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걱정입니다. 교육부는 지역대학 육성 사업이 글로컬 대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5년 동안 1,000억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금과 같은 학력 인구 감소 추세에서 대학 간 경쟁에 결정적인 조건이 될 것입니다. 라이즈 사업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지자체의 재정 절도가 열악한 학력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의 이중위기가 심화된 상황에서 지방의 부실 운영 대학을 지역에 떠넘긴다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대학 교육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대학에 처한 안팎의 환경이 이미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의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역이 함께 최선을 다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의 소멸은 곧 지역의 경제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의과대학이 있던 서남대가 2018년 폐교하면서 전북 남원시는 8만 3천 명이던 인구가 2022년 기준 7만 8천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대학 소멸은 지역 대학생 인구 소멸로 이어지고 대학 주변 지역 상권 황폐화와 지역 경제 붕괴로 이어집니다. 지역 소멸로 달려가는 고속도로나 다름없습니다. 대규모 지원 사업에 대한 기대와 적자 생존의 경쟁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과 인재 양성의 전진기지인 대학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광주시의 준비를 점검해봐야 합니다. 광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여성가족교육국의 인재육성과 대학협력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역 협의회를 통해 지역사 협력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 추진 일정은 오는 7월 글로컬 대학 10개를 선정하고 2026년까지 매년 5개씩의 대학을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전 라이즈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광주는 벌써부터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의 인재 양성이 지역산업의 일자리로 연결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대학을 지원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광주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부시장급의 책임자가 직접 지휘하는 상시적 지산학 거버넌스의 적극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지역산업과 대학 그리고 지자체가 협력 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구축하여 혁신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할 상시적 거버넌스 운영이 필요합니다. 워킹그룹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혁신자문단원을 확충하고 운영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시의회도 함께하겠습니다. 둘째, 광주시는 대학 지원 체계를 담당할 전문인 확보와 집행부의 과감한 전담 조직 확대 개편이 필요합니다. 원래 정부가 담당하던 고등교육 행정을 지자체가 책임지는 상황이 확대된다면 이름 담당할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라이즈 사업에서 대학 지원 체계에 담당할 플랫폼 조직을 지역산업 특성에 대한 고려와 공론화를 통해 지정해야 합니다. 테크노파크의 지산학 협력센터를 개소하겠다는 부산의 경우와 전남인재 평생교육원 진흥을 확대 개편하여 라이즈 지원팀을 신설하는 전남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미래차 소보차 특화단지, 반도체 특화단지, 에너지 산업과 같은 지역의 인재산업이, 지역의 미래산업이 지역 대학의 인재 육성을 통해 더욱 튼튼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희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희울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2023년 4월 13일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해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추가기능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조 575억 원 대비 2.4%인 748억 원이 증액된 3조 1323억 원입니다. 심사를 통해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 예산 중 삭감은 체육인재 해외 선진 스포츠 탐방 1억 2천만 원 등 13건으로 총 삭감액은 48억 4,600만 원입니다. 증액은 5.18 교육 활성화 2천만 원 등 16건이며 증액 총액은 11억 9,500만 원입니다. 증액과 감액의 차익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산안과 병행 심사하였으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청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 예산의 편성 및 의결 규정에 따라 세출 예산안 중 정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 교육감 나오셔서 동의 여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교육청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감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이정선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예산 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은 면밀한 검토와 성찰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광주 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 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정다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다은입니다. 이번 회기 중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만나이 정비를 위한 15개 조례의 일괄 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 만나이 정비를 위한 4개 조례의 일괄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두 건의 일괄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만나이로 적용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다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소관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만나이 정비를 위한 15개 조례의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교육청 만나이 정비를 위한 4개 조례의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강수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수훈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울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서류 제출 요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자치 법령에 근거하여 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있으나 제출되는 서류가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서류 요구 및 제출 방법, 기간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다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일괄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으로 직제 및 부서 명칭 등이 변경됨에 따라 명칭 개정이 필요한 조례의 관련 조항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오는 6월부터 30년에 걸쳐 해당 오염수가 바다로 버려지게 됩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3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의회 서류 제출 요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의회 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9항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임미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주광역시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입니다. 박희율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관내 하천을 효율적, 친환경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의 이력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온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주광역시 재난예보 경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박필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재난예보 경보 시스템 구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온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주광역시 5.18 민주화 광장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정다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5.18 민주광장 사용 신청 기한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온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주광역시 화재예방 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화재예방 강화지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설비와 또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온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주광역시 지방공사 전시 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광주관광재단과 김대중 컨벤션센터를 광주관광공사로 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온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아시아문화 커뮤니티 문화공원 내에 미디어 아트센터 건물과 또 지상 녹지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 공원관리 부서를 푸른도시 사업소에서 사업소장에서 시립미술관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온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온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주광역시 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실적이 없거나 또 상시적 회의 개최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위원회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온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빛거울 국민안전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기본법과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변경, 또 정부 방침에 맞춰 조례 내용 중에 나이 표시 부분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온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주 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강주 전남연구원 이사회가 강주 전남연구원을 분리 운영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거에 하에 재단법인 강주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신청 의견 청취건입니다. 2023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신청한 송암산단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계획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재난예보 경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5.18 민주광장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화재 예방 강화 지구의 소방 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지방공사 전시 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예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빛고울 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 전남이용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신청안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원안과 의결을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9항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조석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석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주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임된 사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주광역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나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환경 친화적 자동차 급속 충전기 설치 기준 완화 및 충전 시설의 화재 안전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주광역시 식품진흥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지원 범위 및 지원금 대상 확대 등에 따라 관련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강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의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주광역시 국제기후환경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국제기후환경센터를 종합적인 연구와 실행 기능을 강화한 강주광역시 기후에너지진흥원으로 변경 및 기능을 집적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주광역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자원순환 정책 지원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자원순환 지원센터 운영 방안의 다양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주광역시 노인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조례에 규정된 기본계획 수립 및 노인건강 증진 등의 사업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및 강주광역시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등 본 조례는 현 실정에 맞지 않아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주광역시 보건환경이용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명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내 각급 학교 군부대에 대한 먹는 물 수질 검사에 대한 일반 검사 수수료 50%를 강경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5조 2항 중 연 1회에 한하여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강주사회서비스원과 강주복지이용원의 통합으로 복지정책 연구 기능과 정책 집행 기능을 유기적으로 융합 정책 통일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합의 과정을 업무보고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히 검증하기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3항 삭제를 반영하지 않고 개정안 전의 조례와 같이 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주시립 제2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강주시립 제2요양병원 민간위탁 6년이 경과되어 연속 민간위탁하는 사무에 대하여 강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10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국제기후환경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자원순환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노인 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민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46항까지 17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월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6건, 의견 청취권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평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배달 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입니다. 배달 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새로운 생산 소비 방식인 구독경제에 대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진입이 수월하도록 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지능형 로봇산업 발전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산업디자인 기능 조례안입니다.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설립 및 운영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 구조 혁신안에 따라 상생 일자리 재단을 경제고용진흥원으로 통합하고 기관의 명칭을 경제진흥 상생 일자리 재단으로 변경하라는 것으로 위원회의 부대 조건을 제시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기후에너지진흥원에 녹색 건축센터를 지정 이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수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변화된 행정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자문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 구조 혁신안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의 사명을 교통공사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부대 조건을 제시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고용노동부 조례 표준안 공고사항을 반영하고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를 타 위원회와 통합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실질적 안건 발생이 적어 회의 실적이 저조한 일자리위원회를 노사민정협의회와 통합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 구조 혁신안에 따라 과학기술진흥원을 테크노파크로 통합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기후에너지진흥원에 에너지센터를 지정 이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당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당 점검 대상 기준을 당초 30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변경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건축법 등 관계법규 개정에 따른 조례 이임사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일자리위원회와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를 노사민정협의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 의료특화 산업단지 조성사업 동의안입니다.
우리시 5대 전략 산업 중 하나인 메디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 특화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2023년 택시요금 인상안 의견 청취권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상정할 때 택시요금 인상 조정안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원안과 의결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7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 배달 노동자 안전 및 노동 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 구덕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주광역시 산업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주광역시 군공항 이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광주광역시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광주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안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안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안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광주 의료특화 산업단지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23년 택시 요금 인상안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52항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 심창욱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창욱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율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육청 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교육 활성화를 통해 광주광역시 학생들이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명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현장 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 분야 인재 양성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현장 실습 당사자인 학생이 현장 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문화예술회관이 재개관함에 따라 문화예술 중심 도시로서 광주의 이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효율적으로 극장을 운영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급공사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1일 제정된 조례로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조항은 계약 상대자에 대한 부당한 의무 부과로 상위법에 위배되고 대가 지급과 임금 등 지급 상황 확인 조항은 상위 법령과 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청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교육청 주차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자주식 주차장을 축조하여 주차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6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광주광역시 교육청 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현장 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급공사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청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5일간 진행된 제316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 질문을 비롯해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 등 여러 안건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9대 의회 들어 두 번째 진행된 시정 질문을 통해 민선 8기 광주시 행정과 교육 행정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정책지원관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시정 보완해 주시고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들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시정 질문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 무상 교통에 대해 뜻을 모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질의응답 과정의 답변 태도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19세기 정치가이자 철학자, 경제학자였던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은 데이지의 민주주의에서 의회는 불만위원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의회는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내고 토론을 요구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반대편 앞에서 나의 의견을 말하고
반대의 의견에 도전을 받는 것이 의회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인식했으면 합니다.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오늘 의결한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 개정안들은 본회의 직전까지 치열하게 찬반 토론을 하며 숙고에 숙고를 거듭한 끝에 부대 조건을 전제로 의결한 만큼 해당 기관들이 출범하기 전까지 부대 조건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80년 이후 세대인 5분의 의원님들께서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릴레이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주의 80년 5월은 숭고한 대동정신을 뿌리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 43년을 맞는 올해 주먹밥과 피로 나누어 연대했던 대동정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5.18은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이며 인류의 자산입니다. 또한 5월 단체만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지난 개회사에서 말씀드렸듯이 5월은 명예가 아니고 멍해이며 채권도 이권도 아닌 채무이고 희생이고 봉사입니다. 5월 단체들이 화합하고 시민들이 하나 되어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5.18 진상규명과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올해 5월 18일은 네 번째 맞는 우리 시 지방 공휴일입니다. 5.18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각 기관, 단체와 학교, 민간 기업에서도 지방 공휴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의회도 5월 정신의 숭고한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며 지역과 국가, 세대를 넘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6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